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독일의 16개 주가 각각, 그 헌법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연방의 헌법이 있고, 주가 각 주마다 독립된 헌법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주가 상당히, 독자적인 어떤 입지를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하신 데서 재정을 75%를 연방정부에서 쓴다 그랬거든요. 쓰면 그래서 이것이 음, 재정적인 것만 어떤 연방정부에 상당한 부분을 넘겨주고 나머지 여러 가지 뭐 결정이나 각 주 혹은 그 아래 지자체가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이것이 재정과 실제적인 독자성의 확보가 이렇게 상호 연관이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다시 한번 질문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 주실래요? 오늘 이규 교수님 말씀하신 데서 독일에서는 그 연방 정부가 75%의 예산을 요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약 그 25%가 주정부에서 관할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25% 중에서도 주정부가 제가 듣기로 뭐 15%? 하여간 주정부가 또 상당히 그걸 가져가고 기초 개마인데 거기에서는 재정권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저는 독일의 16개 주가 각 주마다 헌법을 따로 가지고 있다. 주법이죠. 그 주법을 따로 제정을 해서 미국의 스테이트처럼 51개 그것처럼 이 주마다 네, 법이 네, 다른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연방이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재정권을 75% 정도나 연방 정부에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법률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재정을 제외한 거기에서 갖고 있는 독자적인 위치와 이 재정과 그것이 독자성의 확보에서 이렇게 어떤 뭐 그 침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관련을 갖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네, 더 네, 아시는 바를 네,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용어를 좀 말씀드릴게요. 독일은 헌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연방의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이따가 김혜순 교수님이 뭐 말씀 주셔서 올 텐데 연방 기본법이라고 하고 물론 주의 법이 있습니다. 주의 법이 있고 이제 제가 지금 하나 좀 분명한 것은 주마다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마다 행정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국방 외교는 당연히 연방 정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뭐 교육이다 뭐 이런 거 다 지방이 하거든요. 다 지방이 중심으로 하는 거죠. 어, 교육 완전히 정말 지방 중심이죠. 그러니까 독일의 국립대학은 지방 관할이거든요. 연방 관할이 아니고요. 지방 관할, 지방 주 관할인데 국립대학이라는 거죠.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독일인데요. 다만 어, 내가 좀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이 교수님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어, 미국은 사법까지 연방이 갖고 있죠. 연방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독일도 주 법원이 있나 제가 그걸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어서 그거 좀 교수님, 그 독일에도 법원이 제가 알기로 각 주마다 대법원이 있고 오케이. 헌법재판소까지 네, 네, 주마다 됐습니다. 따로 있다고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독일도 역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마다 가지고 있다고 예,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좋은 말씀이셨고 다른 분들 누가 좀 질문 주실래요? 김효수 교수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네. 네, 제 소리가 들립니까?
네네. 제 소리가 들립니까? 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규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요. 아, 주권이 아니면 무게가 아래가 있으면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번영한다. 그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뭐라 할까 그 지방자치 그리고 주정부 역할이 연방 정부하고 분명하게 갈라지지 분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정부에서 하는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하는 법률이 세제나 그 법률 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정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제 생각에 지금에 와서는 일반적인 법률 제정은 연방 정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주하고 관계되는 특별한 법은 주에서 그들이 법률 그 의회를 통해서 법률 제정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위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영방 의회에서 법률 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분권이 잘 됐다고 하는데요. 이 주정부하고 연방 정부 그 권한이 조금씩 어쩔 때는 겹치 나갈까요? 아무튼 조율하는 상태가 있어요. 예컨대 방금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교육 분야인데요. 이 교육 분야가 주정부 권한은 사실이에요. 근데 유럽연합의 이 조율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정부에서 하나 국가 기관으로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주정부하고 연방정부가 이 법 내에서는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확실하니 지금 상태에서는 분배가 그 권한 내지 책임 그리고 법률 제정이 특히 교육 분야는 조금 가두기에서 이렇게 확실하니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는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했던 주정부에서 했던 것은 뭐 사냥이나 수렵, 기후관계 뭐 이런 것은 정부 주정부에서 할 수 있고 세제 같은 그런 경우 그리고 이민 애교관계, 국방관계 뭐 안보관계는 연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나가서 우리 이 교수님이 발표하신 데에서 그리고 금방 우리 최 교수님도 얘기를 드렸지만 연방정부가 재정 75%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뒀던 아까 세제를 제가 아까 75%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이른바 네. 그 이 교수님, 공동세 이 교수님, 네네. 함께 답변을 드리면 공동세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네. 세금은 다 가져가요. 그래서 그 세율을 연방정부가 정하고 이제 주하고 개마인데 나눠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5%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연방세가 한 12%될 거예요. 거기에도 지방의 과세권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면 지방이 갖는 그 세율과 세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제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세액의 분배 배분은 자, 상당히 이 많이 교수님, 돼요. 이 교수님, 하는데 이 교수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따가 이 교수님 말씀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자, 김 교수님 말씀 좀 끝내주시죠. 네.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율에 대한 75%를 얘기하신 거 아닌가. 네, 전체적인 맞습니다. 연방 규제에 있어서 연방 재정에 있어서는 그 세율이 제가 알기로는 48대 52인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 맞습니다. 분야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혼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분할이 되면요.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 그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분권
그리고 이들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점을 정확하니 짚어준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했던 그 기본법과 헌법 얘기인데요. 독일은 원래 기본법이라 하는데 그 안에 헌법적인 요인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본법은 상위 개념이고요. 그 역할은 그 금방 얘기했던 기본법 안에 헌법적인 그런 모든 법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법 이 법률이 우리 같으면은 헌법이라고 규정을 해주지만 독일에서는 기본법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독일의 최고 법원이 게리시라고 하거든요. 그게 헌법재판소예요. 그게 최고 법률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이 그 내용적으로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그 스위스하고 독일 뭐였죠? 그 비교를 하셨는데 여러 면에서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방 분권화가 굉장히 국민에게 여러 의미에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국민이 저 아래에서 주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하나 확인 좀 할게요. 김혜순 네.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재정의 48대 52라고 그랬습니까? 중앙이 48, 지방이 52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전체 그 재정 금방 우리 국가재정. 예, 이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75%는 아마 세제를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이거를 분할할 때 75%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네네. 세율 말고도 다양한 분야의 네네. 걷어들이는 수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통틀어서 제가 얼마 네. 전에 48대 52로 들었거든요. 52가 연방이고 48이 주정부인데요. 이제 주정부가 다시 지방자치제하고 또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네네. 정확성을 기하해서 이 점을 네. 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다른 분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정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도. 다른 분 말씀 없으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 교수님 답변 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성호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안성호 원장님 강의 들을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제 과세권과 징세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과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과세권이고 징세권은 이제 세금만 걷어들이는 게 징세권인데 우리나라 지방에는 징세권만 있고 사실은 이제 과세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재정과 세금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방 분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과세권과 징세권이라는 개념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른 분 말씀 없으시면 우리 이기우 교수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교수님, 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답변을 빠뜨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아까 네, 양원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되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연방제나 지방분권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양원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 양원제를 구성하는 방법에 독일식하고 스위스, 미국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스위스는 미국 헌법을 수입을 한 거니까 미국 제도를 그대로 따른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주민들이 상원을 구성할 때 직접 선거를 통해서 상원을 구성하고, 독일은 주정부를 이 구성원으로 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집행권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집행연방주의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입법권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스위스식이 뭐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입법권의 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그, 그 대부분 이 법률가나 정치 사상가들이 법률 제정권을 주권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 개념이 국가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이 독일 같은 데에서는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유일 불가분을 철칙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스위스나 미국에서는 주권은 가분하다.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연방도 일부 주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스위스는 헌법에서 연방의 주권은 주가 이양한 것에 한정된다. 뭐 이럴 정도로 일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법률의 제정권에 있어서도 그런 맥락에서 주권의 가분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 우리가 사회과학 교과서에서부터 주권은 불가분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방분권 시대에는 이 주권의 가분성에 좀 더 저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재정학자들이 독일처럼 공동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공동세로 하면 지방의 세수는 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걷어가지고 나눠주니까.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각 지방에서 이 지방 정책을 재정 정책을 구사할 수 없다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걸 과세권을 막아버리면 결국은 중앙에서 돈 따오기 위한 경쟁, 막 이것을 보조금 약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강화되고 특혜나 이 투명성이 약화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공동세 제도, 특히 독일에서 지금 75%나 공동세를 걷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좀 우리한테는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공동세 제도, 과세권과 징세권 말씀 주셨고 공동세 제도를 말씀 주셨네요. 자, 감사합니다.